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고송입니다. HBS 11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자치 활성화는 대학가의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존폐 위협에 대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최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한양플라자에 자리했던 동아리방이 대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지하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의미가 무색하게 모든 방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아직 짐이 정리되지 않은 방들도 보이고 아예 짐이 들어오지 않은 방도 많습니다. 이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교의 동아리방 폐쇄 조치가 장기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방 폐쇄 조치가 1년 넘게 지속되자 대다수의 동아리들이 동아리 활동은 물론 동아리 존폐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황 속 동아리 활동 조사에서 응답자 중 94.4%가 동아리방 사용 불가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공예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에서 주로 연습을 진행하고 악기를 보관하는데 이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그대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외 동아리들도 동아리방에서 진행돼야 할 대면 회의 및 모임이나 임원진 인수인계 등 동아리를 지속하고 계획하기 위한 활동을 전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동아리방 사용 불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대다수의 동아리가 온라인으로만 신입부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입부원을 모집해도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지 않아 탈퇴하는 부원들이 늘고 있어 동아리 임원진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절반 이상의 동아리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시 동아리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좀 심해지면서 이제 공연도 제대로 못하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유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제약이 심하다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정부에서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될 때에도 학교는 동아리들의 제한적인 시설 이용 및 활동 허가 요청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어려우므로 동아리 지원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학교 본부의 공지까지 내려졌습니다. 동아리 방이 현재 폐쇄되어 있고 대면 활동이 4단계로 불가능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동아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동아리 지원금이 삭감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서 동아리들을 더 살리기보다는 더 힘들게 만드는 공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동아리 활동 제약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지침과 다른 학교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방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현 동아리 상황을 알고 있고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동아리와 함께 방역의 책임을 분담하고 대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의 차이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고민은 학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총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과 좀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동아리들도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방역 계획, 교내 PCR 검사를 돌아가면서 맡겠다는 계획 그리고 꼭 필요한 어떤 활동에 이제 그런 명분이 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기보다는 동아리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최소한으로 일단은 좀 출발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파트너로서 제시해 주면은 제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그렇게 논의가 된 것은 그런 이제 코로나 상황 예산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주고 학교가 동아리를 최대한 옥죄고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한양대학교 주요 동아리 동아리원 증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동아리 6개가 사라졌고 인원은 37%가 감소했습니다. 학교는 그간 HYU 거리두기 단계를 수없이 조정해왔지만 학생 자치 활동과 관련된 개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가 진정으로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점진적인 동아리 활동 제약에 대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HBS 최민아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PCR 검사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관에 거주 중인 학생들이나 고시반이나 체육부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검사자 대상 선정과 PCR 검사 안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예솔 기자입니다. 평일 이른 아침, 미래교육관 앞에 긴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교내 PCR 검사를 받으려는 학우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9월 6일부터 코로나 예방을 위해 교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 및 재직자는 모두 무료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전액 학교 예산에서 지원된다고 학생지원팀은 전했습니다. 교내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와 과정은 동일하지만 100%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시간 및 사전 정보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교내 구성원 중 학생생활관 관생, 고시반 학생 및 체육부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교내 PCR 검사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나 대면 모임이 불가피한 학생기구 임원진들이 의무검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코로나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현재도 하루 평균 약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내 PCR 검사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검사를 강제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대면 행사라든가 대면 수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대에 그런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는 그런 수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재량에 따라서 이제 가급적이면 공고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대신 다 같이 하는 집단생활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대면 행사 또는 일부 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재량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시면 좋은 거고요. 부득이하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좀 학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검사자들에게 검사 실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학생생활관 측은 10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관생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검사 미실시 학생은 강제 퇴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되지 않았고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란에만 게시돼 일부 학생들은 의무검사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양대 앱과 문자를 통해 다시 공지하며 검사 기간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문자나 앱 알림을 받지 못했다며 학생생활관 측에 대처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오는 11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 학교는 본격적인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안내했습니다. 단순히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대면 수업으로 인해 늘어날 대면 활동이나 행사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늘어날 집단 모임을 대비해 교내 PCR 검사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할 것입니다. HBS 김예솔입니다. 총학생회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오는 11월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 방식이 병행됩니다. 연이은 선거 무산으로 5년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 중인 우리 학교에 새로운 총학생회가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긴급 가계곤란 장학금이 신설됐습니다. 긴급 가계곤란 장학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및 폐업 등의 사유로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학우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장학입니다. 학생지원팀은 기존의 성적중심 장학제도에서 가계곤란 장학을 늘려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더 많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사립대학 5위에 올랐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전체 인력 중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우리 학교 법인인 한양학원은 기준치 미달로 지난 5년간 약 81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이에 민주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대학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돈으로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학우들의 알 권리와 민주적인 대학 문화를 위해 저희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언제나 사건 사고의 최전방에 서 있겠습니다. 그럼 헙스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UBS